다음에 어제요 여러분들이 그 여론조사 하나를 보셨을 거예요. 아시아경제가 윈지 코리아 컨설팅에게 의뢰해서 나왔던 여론조사. 거기에 보면은 윤석열과 대선 주자 대결했을 때 이낙연 대표는 39.0, 윤석열은 46.8, 이재명 42.1, 45.1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렇다 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일단 기억들 하십시오. 이 여론조사를 제가 잠깐만 살짝 분석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저번에 우리가 이제 원칙을 세우면 돼요. 무선 ARS, 자동응답 방식. 사람이 묻는 게 아니라 기계가 물으면 무조건 저쪽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리얼미터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100% 자동응답 방식의 여론조사였었고 그리고 하나 더는 또 기억하셔야 될 게 응답률이에요. 응답률은 6.5%야. 응답률이 너무 낮아. 지금 최소한 15%쯤 돼야 어느 정도 여론을 반영한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박시영 대표 입장에서 서운할 수도 있는데 사실 비용을 적게 들이는 방식의 여론조사입니다. 100% 자동 응답이라고 하는 게. 근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설문지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이상한 점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설문지.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의 설문지에서 이 여론조사에 왜 이렇게 나왔는지가 답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잘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질문이에요. 세 번째, 선생님께서는 다음 야권 후보 중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차기 대선 후보로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순서는 무작위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들릴 때는 보기가 로테이션이에요. 네. 김종인,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정욱, 홍준표, 기타 없다. 잘 모르겠다가 이게 질문 순서로는 가장 먼저 나오는 거야. 대선 관련해가지고. 잘 기억을 하세요. 이거 중요해. 중요해. 그 다음 질문. 선생님께서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 외에 제3의 민주당 대표로 부상할 가능성이 가장 큰 인물이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김부겸, 이광재, 이인영, 임종석, 정세균, 추미애, 기타 없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물어봐요. 일단 여기서 의문점 하나 들지 않아요? 잘 생각해봐요. 왜 그러냐면 저쪽 국민의힘 차기 대선 후보를 물었으면 그 다음 질문은 민주당이 후보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을 건너뛰어버리고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이재명을 스킵하면서 제3의 인물을 먼저 묻고 있잖아. 그럼 머릿속에 인식이 국민의힘 후보는 윤석열이 각인되어 있는 상태예요. 요거를 프라이밍 효과라고 합니다. 그 총을 쏠 때 장약 이런 이렇게 먼저 머릿속에 윤석열이 인식된 상태에서 이번 질문에는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 중에는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이낙연, 이재명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낙연, 이재명은 스킵하면서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질문이 윤석열 총장이 차기 대선에 출마할 거라고 봅니까? 라는 질문이 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윤석열이 계속 언급이 돼 있죠. 민주당 후보는 누가 될 것인지 물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3의 인물만 물어보잖아. 언급이 돼 있는 상태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 차기 대선에서 윤석열과 이낙연 대표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국민의힘의 후보로는 윤석열이 각인된 상태에서 이낙연과 이재명을 붙이는 방식이에요. 이런 여론조사 설계를 해버리면 당연히 윤석열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죠. 아시아경제가 싼값에 하려고 이 설문지는 자기들이 직접 썼나 보네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뭐 윈지 코리아를 의심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면요 여론조사가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들 있잖아요. 윤석열에게 굉장히 유리한 설명이 돼버리는 거. 두 번째 물어봤어야지. 야권, 여권 후보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를 이낙연 뭐 등등등 물어보고 난 뒤에 그 다음 과정을 가야 되는데 사실상은 윤석열을 앞에 전제를 해놓고 민주당 후보로 누구 지지하냐는 어떤 물음도 없이 3후보부터 물어본 다음에 윤석열을 이재명, 이낙연하고 붙이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방법론에 보면은 이런 식의 여론조사를 할 때,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하게끔 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야, 사회학과.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프라이밍 효과가 쉽게 말하면
빨간색 북극곰, 산타 할아버지. 그럼 뭐가 생각나요? 코카콜라. 딱 이거를 가장 큰 예시로 드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그렇게 나가면 자연스럽게 답변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배제시켜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던 게 좀 아쉽다. 그러니까 앞 문제에 윤석열을 사실상 엄청 띄우면서 나중에 이낙연 이재명과의 싸움을 붙여놓으면 우리는 정치 고관여층이잖아요. 예. 근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각인된 상태에서 그래? 그럼 윤석열 이런 측면도 있어. 하나만 더 이야기해보면 이런 거예요. 질문 첫 번째에 윤석열을 띄우는 여론조사가 나와요. 뭐 설문이.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여론조사를 받을 때 저쪽에 뭔가를 물어보는 여론조사하면 다 받아줍니까? 중간에 끊어버리지. 그러니까 끝까지 답했던 사람들은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설계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중간중간 어쨌건 건너뛰기를 하거나 질문지 자체도 순서를 바꾸거나 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런 식으로 의도가 딱 보이잖아. 문제는 왜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겠냐는 거지. 나는 윈지 코리아를 의심하지는 않는데 예를 들면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는 시점이에요. 윤석열이 이슈에서 막 제외되기 시작하고 부정적인 이슈가 나오고 그러면서 떨어지는 시점에 윤석열이 지금 이낙연이나 이재명 둘 다 붙여도 이기더라라는 여론조사를 왜 띄우겠냔 말이에요. 이 의도가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행동경제학에서 가용성 편향이라는 그 현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굉장히 어떤 일에 작업 몰입하고 있을 때도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기억의 재료라는 건 7개가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7개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걸 동시에 머릿속에서 다룰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설문조사라는 건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작업 기억이 보통 평균적으로 3개 내지 2개입니다. 그러니까 2개가 넘어가는 사람도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가장 많이 귀에 들린 그 단어가 중심 기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단내림 효과라고도 하고 프라이밍 효과라고도 하는 건데 그런 방식으로 특정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면 그거는 일단 기본값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머릿속에서 그 순간만.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윤석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와 상관없이 선택을 요구받았을 때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순간에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다른 설문조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해야 된다 45%, 하면 안 된다 39% 이렇게 나온 결과가 있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점심시간에 김치찌개를 먹은 사람한테 저녁 식사로 김치찌개를 드시겠습니까? 된장찌개를 드시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된장찌개를 이야기를 하지. 내가 점심에 김치찌개 먹었는데 저녁에도 김치찌개 먹겠습니다.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뻔한 대답, 이렇게 뻔한 예상되는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의도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론조사 기관이 설계를 했느냐, 아니면 그 기초 설계를 의뢰한 언론사가 했느냐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분명히 이런 여론조사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 자동응답의 응답률은 굉장히 낮고,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딱 봤는데 저쪽이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는 대부분 자동응답 비율이 엄청 높고 응답률 비중은 그러니까 응답률은 엄청 낮고, 이것을 여론조사를 보는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야 갑자기 윤석열이 이재명하고부터도 이낙연하고부터도 이기는 걸로 나와봐봐요. 저쪽 사기 띄우는 거예요. 여론조사 자체가.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런 고도의 꼼수들이 분명히 숨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박시영 대표의 윈지코리아를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오다가 그렇게 나왔다면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여론조사에 서울시장도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 말하자면 박영선 후보가 나경원은 이기는데 안철수가 하면 져요. 그러니까 설계하기 나름인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그 설계를 조심스럽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질문을 물어보고 오지선다형이라고 했을 때 그게 순서가 민주당이 180석 가장 많으니까 1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들 하세요. 왜냐하면 이거를 오지선다형일 때도 랜덤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래야 이 사람한테 계속 1번 민주당이 각인돼서 물어봤을 때를 배제하기 위해서
1번이 열린민주당이 될 수도 있고 1번이 국민의힘도 될 수 있고 랜덤하게 나가는데 가끔가다 SNS에서 그런 이야기 나올 때 있어요. 야,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1번에 국민의힘이 나오더라. 이것들 지금 조작하는 거 아니야? 라고 화를 내시는 분들이 그런 오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오지선다형일 때도 심지어 그 예시를 랜덤으로 내보냈는데 이 질문 자체가 그런 식으로 흐름이 있었다면 조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죠. RN 땡땡, 조원 땡땡은 안 믿는다고. 이상하게 여론조사의 흐름을 바꿔버려요. 한참 분위기가 잘 나가. 여론조사는 추세라고 그랬잖아. 숫자는 믿을 건 못 되고. 좀 더 우리가 욕심을 부리자면 여론조사마다 사실은 비슷해야 돼요. 그렇잖아. 예. 어떤 여론조사는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이기고 있고 어떤 여론조사는 국민의힘이 이기고 있고 하는 여론조사라는 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 거잖아요. 이게 이런 차원의 어떤 여론조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중요한데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띄울 목적, 여론을 반영하는 게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만드는 여론조사가 사실 꽤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면 여론조사가 이런 추세가 계속돼 버리면 민주당 지지자는 투표장에 안 나가죠. 왜? 질 게 뻔하니까요. 그렇게 대표적으로 했던 선거가 이명박 정동영 간의 선거였어요. 아예 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뭔가 이 의도가 있어 보이는 건 이제부터 그거 보세요. 자동응답이 얼마냐, 휴대전화가 얼마냐, 그리고 응답률이 얼마냐를 보시기 바랍니다. 응답률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 최근에 25%짜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여론조사는 100% 지금 민주당 쪽이 훨씬 이기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자동응답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섞기 나름이겠지만 사람이 직접 물어보는 경우도 꽤 있고 이런 상황들을 여론조사를 보면서 아 저렇게 하면 진짜로 윤석열이 이기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번 그 윈지 코리아 그 여론조사에서 재밌는 건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기는 경우가 2개 다 나왔지만 그 세 번째 질문 보면 그래서 윤석열이 출마할 것 같습니까? 물어봤을 때 출마 안 할 것 같다고 한 사람이 45.9%, 출마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3.9%.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윤석열이 나오면 이기겠지만 이번에 이게 대답한 사람들로 보면 윤석열이 나오면 이기겠지만 못 나온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온다는 걸 윤석열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윤석열이 사실상 그게 지지율이 높다고 할지라도 사실 알고 보면 당선 가능성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예. 현실적으로 보면 여론조사를 그렇게 바라볼 필요는 분명히 있고요. 박시영 대표 화낼라나? 근데 분명 이상한 건 맞잖아요. 설계가 이상하잖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윈지 코리아에서 직접 설계한 설문지라고 보기에는 전문가가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뭔가 이상한 구석이 많죠. 만약에 설계를요. 처음에 민주당 후보는 누구를 지지하십니까를 먼저 물어. 이낙연이나 이재명 이렇게 다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는 누구를 지지하십니까를 물어. 그렇게 하고 나서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 윤석열을 붙여봐. 그럼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니까요. 원래 그렇다고. 사람 심리가 그렇다고. 정치 저고한여층에서는 계속 막 민주당 이야기만 나와. 끊어. 근데 저쪽에 윤석열 이야기가 먼저 나와. 계속 답을 해주는 거죠.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죠. 분명히 설계가 잘못된 건 맞습니다. 자, 여론조사는 그렇고요.